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리딩파워 완성 14강 전체적으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글의 소재는 슬랭이고요. 슬랭은 언어, 어떤 인터넷 용어라던가 요새 유행하는 은어, 갑분싸 이런 게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정통적인 단어는 아니고 이렇게 빨리빨리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은어를 영어로는 슬랭이라고 합니다. 주제문은 이거예요. 슬랭은 빨리 만들어졌다, 빨리 사라진다, 아니면 어린애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런 글이 아니고요. 슬랭은 지역적이다. 지역적이라는 것은 작은 범위에서 존재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슬랭은 사실 꽤나 어렵습니다. 언어학자들이 뭐뭐 하기에, 그것에 대해서 찾아내기에, 언어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찾아내기에 은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전문 용어가 아니니까요. 사전에도 올라가 있지 않잖아요. 갑분싸 찾아보세요. 사전에 나오는지 안 나오죠? 자, 당신은 가질 겁니다. 당신의 지역적인 은어를요. that 당신이 사용하는, 당신의 학교에서나 당신의 마을에서 당신이, 그러니까 너가 사용하는 지역적인 슬랭을 가지게 될 거다. 벌써 주제하고 관련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지역적이라는 거, 지역적이라는 거. 한글은 다르지만 되게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런 말입니다. 둘 다. 아무튼 슬랭의 특징,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존재한다. 여기는 예시가 학교나 마을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never know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unless,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당신이 나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가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다. 왜? 너무 지역적이기 때문에. 니네 지역에선 사용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 슬랭을 네가 말해주지 않으면 나는 모른다. Indeed, 사실, in fact 이렇게 바꿔 써도 되고요. In your area, 당신의 지역에서 당신은 아마 몇몇 개의 다른 종류의 슬랭을 가질 수도 있다. 한 마을뿐만 아니고 마을에서도 아주 더 세분화적으로 여러 개의 이 은어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은어, 슬랭은 정말 지역적이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은어인데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은어는 likely to be different from, 다를 확률이 크다. 뭐랑 다르냐면 what is used, 사용되어지는 것. in middle school, secondary school, 중학교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은어랑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이제 문법을 굳이 따지자면 what 대신에 that을 쓰면 안 돼요. 왜? 관계대명사는 그 앞에 명사가 있어야지 등장할 수 있는데 명사가 없잖아요. 명사 없을 때는 뒤에가 불완전하면 what을 써주는 것이 맞습니다. 해석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무튼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은어는 중학교에서 사용되어지는 것과 또 역시 다르다. 왜 다르다고요? 슬랭은 어떤 이렇게 넓은 지역에 퍼지는 게 아니고 되게 좁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지역 안에서도 초등학교에서 사용되어지는, 초등학생끼리 사용하는 은어는 중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어하고 또 다르대요. 그만큼 너무 이렇게 지역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당신의 마을이 몇몇 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다면 있을 겁니다. 차이점들이, 그 은어의 종류에서 차이점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학교에서 들어지는 은어들 종류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슬랭인데 얘가 들어요, 들어져요, 들어지죠. 그러니까 pp로 heard 쓰고 있는 거죠. 동사 원형 ing 안 됩니다. 아무튼 각각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은어의 종류에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하다. 그리고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단어들이 that are used differently,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의 학교 안에서도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단어는 은어를 또 나타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한때 일했었습니다. 한 그룹의 학생들하고 일했습니다. 4학년인 학생들이요. 선생님 4학년이 있나요? 외국이죠. 외국에 4학년이 있잖아요. For the senior school은 고등학교인데요. 고등학교 외국은 4학년까지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되게 짧고요. 아무튼 최고 학년 학생들의 그룹하고 내가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who, 그 학생 그룹은요, listened out,
조심스럽게 들었던 은어를 위해, 즉 은어를 조심스럽게 들었던 그들의 학교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은어, 그렇죠? 사용되어지는 거니까 PP. 다시 그들 학교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은어를 조심스럽게 들었던 그러한 학생들하고 나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되셨죠? 컴마 다음에 후가 나오게 된다 그래도 이 선행사인 학생들의 그룹을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만 컴마 다음에 that을 쓰면 안 돼요. 대체에는 that을 쓰면 안 되고 원형인 who만 써야 되는 그 문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고등학교에서 맨 마지막 학년이 자신들의 학교에서 사용되어지는 은어를 조심스럽게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러면 모든 학년이 사용하는 은어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그게 지금 이 주제예요. 슬랭은 지역적이다. 굉장히 소수 그룹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학교나 뭐 한 지역에서도 소수 그룹들이 지들끼리 사용하는 은어들이 있다. 그게 지역적이다라는 말이죠. 작은 범위에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내에서도 학년들마다 사용하는 은어가 다 다르고요. 한 나라에서 보면 이 동네에서 사용하는 은어, 저 동네에서 사용하는 은어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각각 지역적으로 각각의 지역에서마다 좁은 범위로 자기들만의 은어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은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을요.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뭐뭐라는 것을 은어 used by first year student 1학년 학생들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은어는 꽤나 달랐다고요. on their own 슬랭, 그들 자신만의 4학년생의 은어들하고 달랐음을 발견했다. 당연하죠. 자, OX 문제 해보시고 해석 한번 보시고요. 내용 확인을 해석을 통해서 좀 잘 봐주시고요.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flipped learning이라는 게 요새 유명하죠. learning, 배움이긴 배움인데 플립을 했다. 플립은 이렇게 뒤집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집은 수업. 어떻게 뒤집었냐? 원래 학교를 가보면 선생님이 앞에 있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게 선생님하고 학생이 좀 뒤바뀌어가지고 학생들이 나와서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게 flipped learning입니다. 역수업. 요새 고등학교에서 많이 하죠. 학생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러한 역수업은 가능하게 합니다. 배우는 방식들의 다양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자, 역수업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배움의 방식을 다양하게 허락해줍니다. 다양하게 해줍니다. 자, 교육자들은 가끔 물리적으로 재배열합니다. 그들의 배움의 공간을, 교실을 물리적으로 재배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책상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뭐 동그라미 형태의 책상을 만들 수도 있던가 아니면 책상을 다 치우고 의자만 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교육자들, 선생님들은 그 배우는 공간을 재배열합니다. 지원하기 위해, 도와주기 위해 그룹워크 또는 학생의 개별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 either A or B죠. A 또는 B. 그래서 그룹의 학업 아니면 개별적인 학습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 배우는 공간을 재배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flip learning, 역수업을 위해서요. 자, 그들은, 교육자들은 만듭니다. 유연한 장소를 만들어줘요. 유연한 딱딱한 곳이 아니고 그 안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그들이 학생들이 배울지 학생들이 언제 어디에서 배울지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러한 유연한 장소를 교육자들은 만듭니다. 되셨죠? where로 바꿔서도 되고요. 그 안에서 이런 말이죠.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데 그 안에서 학생들이 뭐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한 장소를 선생님들은 만들어줍니다. 언제요? 이 역수업, flipped learning에서요. 자, 4번 furthermore, 게다가 또 장점을 얘기할 거고요. 6번 by contrast, 대조적으로. 7번 as a result, 그 결과. 이게 왜 중요합니까? 빈칸 뚫어놓고 각각 들어갈 ABC에 들어갈 접속 부사를 쓰세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장점, 게다가 수업을 뒤집는, 역으로 뒤집는 교육자들은,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앞에 나와서 수업하거나 학생들을 주도로 수업할 수 있도록 교실을 이렇게 뒤집는 선생님들은 유연합니다. 선생님들의 기대에 있어서 학생들의 일정표, 시간표, 배움에 있어서 학생들의 시간표에 기대하는 것에 좀 유연하고, 그러니까 뭐 얘가 4시에 오겠지? 얘가 5시에 오겠지? 5시에 안 오네? 6시에 오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원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뭐 1시에 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다 오기로 되어져 있는데 누가 안 와요. 그럼 그 수업 못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와서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것처럼 되어진 이 플립드 러닝에서는 얘가 1시에 안 왔네? 그럼 2시에 와. 2시에 와서 공부해도 돼.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타임테이블, 시간 일정표에 대해서 그것의 기대에 대해서 조금 유연합니다. 기대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학생들의 시간 일정표가 유연하다고요. 정해진 시간에 안 와도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학생들의 배움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유연합니다. 되셨죠? 인 1번, 인 2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다, 장점이 있다. 역수업은요. 기존의 전통적인 선생님 중식 모델, 그러니까 선생님 중식 방식의 수업에서 선생님이 1차 주요한 정보의 원천이었다. 맞죠?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정보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학생들은 이렇게 받아 적고 막 배우고요.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당연히 Flipped Learning 모델은 이 역수업 모델은요 바꿨습니다. 가르침을 뭐로 이동시키가 바꿨냐면 to learner-centered approach, 배우는 학생들 중심의 방식으로 수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죠? Where 그 안에서 in class time is spent, 수업 안에 시간이 사용되어지는, 주제를 탐구하는데 더 깊은 깊이에서 더 깊은 깊이로 주제들을 탐구하는데 시간이 쓰여집니다. 그 안에서 뭐 안에서예요? 그 배우는 학생들 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플립드 러닝 모델은 이 가르치는 방식을 바꿨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대조가 되는 거죠. 원래 선생님 중심이라면 선생님이 교택에 나와서 선생님이 전달하는 정보가 이제 중요한 배우는 그 원천이었는데 이 플립드 러닝에서는요 학생들 중심이 되는 거고 거기서는 학생들이 시간을 사용한대요. 이 주제를 탐구하는데 아주 깊게 탐구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되셨죠? 스펜드 다음에는 어떤 동작 하는 데에는 동사 ing를 항상 씁니다. 그러니까 exploring 여기 동사 ing로 나오고 있는 거죠. 스펜드가 여기 수동태지만 나와져 있으니까 동사 ing를 쓰셔야 됩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뭐에 대한 결과? 학생들이 중심인 거고 더 깊게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점이 있어서 그 결과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수업 참여가 되어집니다. 그들의 지식 구성이라는 것은 수업이겠죠? 자신이 하는 수업이지만 그래서 뭐 지식의 형성을 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더 활발하게 참여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뭐 하면서 그들이 참여하면서 그리고 평가하면서 그들의 배움을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배움을 평가하면서 그리고 수업에 참여를 하면서 지식 구성에 그들은 능동적으로 참여되어집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진 않지만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에요. 자, 플립드 러닝 역수업에는 장점이 있다. 어떤 특징,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학생 중심이고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고요. 지식 구성을 더 잘할 수 있고요. 뭔가 시간이라던가 이런 아니면 평가 방식에 있어서 유연하다. 딱 정해진 틀로 안 해도 된다.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해석본 한번 봐주시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글이요. 이것도 좀 재밌는 글이고 이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글입니다. 생태 관광객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 생태 관광객은 좋고 재밌고 매력 있는 동물들을 못생기고 단순한 어떤 요런 동물들보다 더욱 선호한다. 당연하죠. 재밌는 동물 보고 싶잖아요. 못생기고 단순하고 이런 동물보다요. 그런 내용입니다. When it comes to animals, 동물들에 관하여서라면 생태 관람객들은 선호합니다. 좋은 그리고 웃긴 동물들을. 그리고 이게 1번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리고 2번 감탄에 빠집니다. 뭐에서 감탄에 빠지냐면 커다란 동물. 그러니까 good, funny, big 이런 동물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매료가 됩니다. are fascinated, 매료가 되어집니다. 나쁜 동물들에 대해서 매료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are not interested, 관심 갖진 않습니다. 못생기고 단순한 동물에 관심을 가지는 않습니다. 주제 문장이에요. 암기를 해주시고요. 병렬 구조가 1, 2, 3, 4까지 나오죠. 에코투어리스트들은 선호합니다. 누구를. 그리고 감탄합니다. 누구를. 그리고 are fascinated, 매료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얘네들은요. 관심 갖지 않습니다. 못생기고 단순한 동물들을. 되셨죠? 자, 주제문이고요.
그럼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돌고래와 원숭이 같은 생명체들은 보여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보여질까요? 에코투어리스트들에 의해서 보여집니다. 그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너무 당연하니까 생략을 한 거죠. 이 동물들은 보여집니다. 뭐로 보여져요? 좋은 동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왜냐하면 그 동물들은 are nearest creatures to us.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뭐에 관점에서? 뭐에 관하여? 지능적인 측면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좋은 동물로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돌고래 똑똑하고 원숭이 똑똑하니까요. 우리 인간하고 가장 지능적으로 봤을 때 가깝죠. 그러니까 좋은 동물로서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또한 찾습니다. 그들, 돌고래, 원숭이들이 aesthetically, 미적으로 attractive, 매력적인 것을 찾습니다. find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 그래서 attractive 쓰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부사가 형용사 꾸며주고 있고 여기 ly 부사 쓰면 안 됩니다. attractive 형용사로 쓰여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돌고래하고 원숭이들이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in the case of dolphins, 그러면 돌핀에 대해서요. 돌고래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웃긴 것을 발견합니다. 뭐인 경우에? 원숭이의 경우에. 반면에 코끼리들은 감명을 줍니다. 우리를 그들의 커다란 사이즈로 감명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재밌고 똑똑하고 어떤 커다란 사이즈를 가진 동물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을 매력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는 봅니다. 생명체들, 뱀이나 사자 같은 생명체들을 뭐로서 보냐면 나쁘고 아니면 사악한 뭐 어떤 포식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악한 살인자로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매력을 발산하죠. 그러니까 ing 쓰는 거죠. 이 사자하고 스네이크가 매력되어진 이게 아니기 때문에 pp로 쓰시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커다랗고 재밌고 아니면 이 못된 동물들조차도 우리가 매력에 빠지죠. 하지만 그들이 매력적이라고 느끼죠.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야생을 보는 여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in 다음에 동사 ing which is seen as boring or ugly 못생기고 지루한 것으로서 보여지는 그러한 야생 동물들을 보러 여행 가는 것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도 가지 않아요. 참치 관찰을 가지 않습니다. 참치 관찰. 여기서 참치가 뭐의 예시예요? 못생기고 지루한 그 동물이 되는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단지 원할 뿐입니다. 슈퍼마켓들이 보장하기를 뭐뭐라는 것을 그 낚시꾼들이 그 참치를 잡으러 갈 때 어떤 돌고래들이 그들의 그물에 잡히지 않기를 슈퍼마켓이 확실하게 좀 보장해주기를 우리는 단지 원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치 잡혀도 돼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먹지 뭐. 근데 돌고래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치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돌고래는 우리가 좋아하니까 신경을 쓰고 걱정한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져 있는 거죠. 그러한 예시입니다. 근데 갑자기 참치하고 돌고래가 왜 나와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주제를 항상 생각하시고 글을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 생태의 관람객들은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 동사예요. 하나하나씩 끊지 마시고 의미 하나로 잡으세요.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많은 돈을 그렇죠? 뭐뭐 하는 것에 덧쥐를 보거나 개미핥기 보거나 영양을 보러 가는 것에 많은 돈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매력적이지 않은 매력이 없는 동물들이니까요. 얘네는 별로 관심이 없다.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해석도 보시면서 크게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 거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합시다. 글을 3개나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4번이요. 개 훈련에 대한 설명글이에요. 뭐뭐 하자라는 주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개를 훈련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훈련이 가능하다라는 그냥 개 훈련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자, 복종 훈련은 포함합니다. 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개가 수행하도록 특정 행동을 개가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수반합니다. 주어진 신호에 따라서 누구로부터? 핸들러, 주인이죠. 개 주인으로부터 주어지는 신호에 특정 행동을 개들이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복종 훈련은 수반합니다. 앞에서부터 읽으시면 다 이제 그 내용이 되는 건데요. involve 다음에 동사 쓸 때 동명사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자, 2번이요. 이러한 행동들은 아마 간단할 겁니다. 뭐만큼? 앉는 것. 그 주인 옆에 앉는 것만큼 간단할 수도 있고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죠. simply 안 돼요, 부사. 또는요, as 복잡할 수 있습니다. 뭐만큼? 가져오기만큼. 선택된 물체를 가져오는 것만큼. 여기도 as 얘네가 또 전치사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 쓸 때 동명사 쓰는 거거든요. 여기도 동명사 as 뒤, 여기도 as 뒤에 동명사 써야 됩니다. 선택되어진 물체를 가지고 오는 것만큼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after 뭐 한 이후에 이 물체를 가지고 오냐면 처리한 후 연속체, 장애물들의 연속체를 처리한 이후에 선택된 사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처럼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저거 건너뛰고 수영도 하고 막 저걸 불도 건너뛰어서 저 물체 가져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걔한테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접속사 주어 동사는 접속사 동사 ing로 바꿔 쓰는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after 다음에 deal with 동사 원형으로 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신호는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이고 아니면 이 두 개를 결합한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novice 그러면 초보 복종 지시는 포함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걔가 반응하도록, 뭐에? 그 언어적인 명령에 반응하도록, 그리고 동반하는 손 신호에 반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적인 1차원적인,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그 복종 지시는 걔를 가르치는 것을 수반한데요. 걔가 반응하도록, 그렇죠? 이런 언어적인 명령, 그리고 손 신호 이런 것 등에 걔가 반응하도록 하는 그러한 티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later 나중에 걔가 배우면서, 그러니까 걔가 난이도가 높은 이런 지시사항들을 배우면서 spoken word, 말로 되어지는 단어는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앉아, 달려, 나한테 뛰어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말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손가락 신호라든가 아니면 뭐 흡, 이렇게만 해도 걔가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몇몇의 지시자들은, 그러니까 걔 주인들은 너무 전문적으로 트레인을 해서 have trained, have pp 쓴 거예요. 이거 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몇몇의 지시자들은 너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트레이닝을 시켜서 걔들을 that, so that 그렇게 해서 걔들은 반응합니다. 아주 작은 비언어적 신호에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컴마를 두고서 동격이죠. roll of eye, 눈알 굴리기, 또는요 손가락의 작은 구부림이나 아니면 주인이 눈을 굴리는 이런 작은 비언어적 요소에도 강아지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너무 어떻게 해서 너무 훈련을 빡세게 전문적으로 시켜가지고요. 알겠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때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거구나. 극단적이라는 게 안 좋은 의미는 아니죠. 자, 이러한 신호들은요 인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 청중들에게 인지 불가능, 뭐지? 하지만 are easily picked up,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수신호는 사람들에게 인지 불가능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 훈련되어진 개에게는요, 그 개의 완전한 주목이 집중되어지는 그들의 개 주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하고 수동태가 섞여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개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무슨 개라고요? 그 개의 완전한 주목이 집중되어지는 누구의 그 개 주인에게, 그렇게 집중도가 높은 개에게는 쉽게 이러한 그 아주 작은 수신호나 이런 비언어적인 신호들이 개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캐치가 잘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훈련이 아주 잘 된 개 같은 경우에는요. 말이 좀 이상했어요. 그런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요.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자, 여기 해석을 보시면서 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룹 프로젝트, 그룹 수행을 한다. 여러 명이서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과제를 끝내야 되는데 다 나눠서 하자. 야, 넌 너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그럼 애들이 다 해옵니까? 다 안 하죠. 보면 꼭 누구는 안 하는 애들이 한 두세 명 있고 얘네에서 다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리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는 또 되게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안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오는데 나는 점수 잘 받고 싶어. 나는 점수 못 받아도 돼. 이러면 얘가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옛날에는 되게 불공평했었는데 요새는 과제를 내면서 이 평가원들끼리 또 평가를 하는 이 항목들을 제출해서 같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에서는요. 그죠? 예전엔 이런 시스템이 없어갖고 정말 뭐한 명이 독박 쓰거나 그랬었는데 얘네들은 숟가락만 얹어서 그냥 점수, 노력도 안 하고 똑같은 점수 받아가고 그랬었는데요. 그룹의 작업 수행 시, 그러니까 이런 그룹 워크를 할 때 모두 다 같은 양의 노력을 들이지는 않는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 그 이유들을 설명한 글입니다. 왜 그럴까? 뭐 생각해보면 알겠죠. 얘는 점수 꼭 100점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얘는 40점만 받아도 돼. 그러니까 대충 하죠. 얘는 엄청 열심히 하고. 뭐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아니면 야, 내가 좀 열심히 할게. 나한테 일을 좀 더 많이 줘. 그럼 얘네가 희한하게 얘한테 다 몰아주죠. 결국 하다 보면은 얘네가 일을 아예 안 해요. 그럼 얘 혼자 다 하게 되고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러한 이유들이 영어로 나올 겁니다. 굉장히 빈번한 문제들 중에 하나, 그룹 워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문제들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니까 동사 is 쓰고 있는 거죠. 원에 맞춰서 is are 쓰면 안 됩니다. 뭐가 뭐뭐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양의 노력을 그 일에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양의 노력을 일에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겠죠. 왜 그런지 설명이고요. 이유들이요. 그룹 멤버들은 아마도 다른 일의 도덕성을 가지거나 아니면 다른 일에 대한 기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들의 일의 퀄리티에 대해서요. 그쵸? 맞죠?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말했잖아요. 나는 항상 일을 너무 잘 끝내고 싶어. 나는 고퀄리티를 원해. 나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점수 40점 받아도 되는데 이렇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고자 하는 아니면은 그 일에 대한 결과물의 퀄리티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다. 팀원들이. 그리고 이 사실은 will probably result in 결과를 냅니다. 다른 정도의 참여, 그렇죠? 그 그룹 워크에 참여에 다른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좋은 점수 받고 싶은 얘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 정도가 다르죠. 일에 대한 참여가. 반면에 다른 정도의 참여, 일에 대한 다른 정도의 참여는 could be partly influenced,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 업무량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반면에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한 문장에서 반면이기 때문에 블라블라블라 할 수 있는 반면 또 블라블라블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이렇게 그 일하는 정도가 개인의 업무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반면에 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태도 등에 대한 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학습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태도 같은 더 많은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업무량, 여기서 주어진 양에 의해서도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별로 안 열심히 하고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 공부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 그렇죠? 이것도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결과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the other 쓰시면 안 돼요. 둘 중에 두 번째 것 얘기할 때가 the other인데요. 그래서 딱히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고 그 나머지는 뭐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요인은 이 문제의 또 다른 요인은 하지만 is 뭐뭐 할 때 있습니다. 여기서 더 타임이 좀 빠진 거고 뭐뭐 할 때 이 문제의 또 다른 요인이 발생합니다. 한 멤버가 choose to do more work,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누구보다요? The others, 다른 그 팀원들보다 더 많은 일을 내가 할게 라고 선택할 때에도 어떤 문제의 요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야, 나한테 맡겨. 내가 진짜 다 할게. 그럼 나머지 멤버들은 고맙죠. 그래, 네가 많이 해. 다 주죠.
자,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럴 때 그 과한 열정의 멤버는 eager, 이게 열정적인 뭐 원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5번은 과도하게 열정을 가진 멤버는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짜증나는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짜증을 주는, 발산하는 ed 쓰시면 안 됩니다. 얘가 짜증을 느끼는 게 아니고 아, 쟤 짜증난다 진짜. 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려고 해? 짜증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고요. 누구에게? 다른 멤버들에게. 근데 뭐 하는 멤버냐면 who then reduce their commitment to work, 그 일에 대한 참여를 줄여요. 자기들 자신이. 왜냐면 얘가 너무 짜증나니까 쟤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려고 그래, 좀 짜증나게. 그래서 뭐 하면서 넘기면서 그 과한 열정의 멤버에게 일을 하도록, 대부분의 일을, 즉 대부분의 업무를 과한 열정의 멤버가 하게 하도록 넘기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참여량을 줄입니다. 그 줄이는 그러한 다른 멤버들에게 그 과한 열정의 멤버는 짜증나는 대상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을 때, 야, 내가 열심히 할게. 이렇게 하면 얘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얘네가 어때요? 기분이?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좀 이럴 수도 있어요. 얘가 맨날 불러. 야,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월요일에도, 일주일에 6번씩 모이자. 이렇게 하면 얘네가 처음에는 그래 이러지만 시간이 가다 보면 짜증나요. 아씨, 좀 놀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얘는 계속 불러? 지나 그냥 혼자 하지. 그러면서 얘한테 일을 다 땡겨요. 나 좀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얘가 할 일이 되게 많아지게 되죠. 그쵸?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업무량을 그 과한 열정을 가진 멤버가 하도록 넘기면서 얘네들은 슬슬 자신들의 업무량을 줄입니다. 그쵸? 그만큼 이 과한 열정을 가진 멤버가 다른 멤버들에게 짜증을 주는 그러한 대상일 수 있어요. 자, 떠맡음으로써 공정한 양보다 훨씬 많은 것을 떠맡으면서 그 과한 열정의 멤버는 결국 느끼게 될 겁니다. 분노를 느끼게 될 거예요. with 그녀의, 여기서 그녀는 과한 열정의 멤버의 증가된 업무량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느낄 겁니다. 비록 그녀가 지원했을지라도, 추가 업무, 더 많은 업무를 하겠다고 자원을 했을지라도 결국에는 증가된 업무량에 화가 날 겁니다. 쟤네 안 해? 왜 나한테 다 넘기는 거야? 짜증나. 막 이러면서 진짜 꼴 보기 싫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혼자서 다 해먹고 나머지 애들이 안 하면 나중에 또 그룹워크 할 때 절대 얘네들하고 편을 안 먹죠. 한번 본인이 독박 섞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This will change the group dynamics. 이것은 그룹의 역학을 바꿀 겁니다. 역학이라는 것은 업무의 이동이고요. 그러니까는 원래 모두에게 주어졌던 업무가 한 사람에게 쏠리는 그러한 그룹 역학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도 야기시킬 겁니다. 마찰을요. 그쵸? 마찰을 그룹 간의 멤버들끼리 마찰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쵸?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쵸? 다시 볼게요. 그룹의 작업 수행 시 모두 다 같은 양의 노력을 기울이진 않는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OX 문제 해보시고 해석을 한번 보시면서 내용 위주로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가도록 할게요. 6번은요. 미국 뉴욕의 증권거래소 주식 중개인의 탄생 배경은 오리진이죠, 여러분들. 자, 요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사회인데요.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봅시다. 회사가 되게 고급스러운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제품을 만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그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재료들도 사와야 되는데, 회사가 그 모든 돈을 다 가지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은행에서 빌리거나 일반 사람들에게 돈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로부터 들어간 그 돈을 가지고 이 회사가 대단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판매를 하죠. 그렇죠? 더 비싸게 판매를 하겠죠. 만들어진 가격보다 당연하죠. 그래야지 큰 수익이 남으니까요. 그럼 수익이 남으면 얘네가 그걸 다 먹어요? 돈 안 돌려줍니까? 이 사람들한테? 그럼 안 되겠죠. 난 수익을 일부를 이렇게 쭉쭉쭉쭉 돌려줍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서 판매하고 수익이 나온 것을 이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자기네 회사 사람들도 월급으로 받고, 그러면 단계가 복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을 발급을 해줘요. 투자를 최초 해줄 때 이 회사에서 주식을 이렇게 줍니다. 주식 몇 개씩을 줘요. 그러면 당연히 수익이 많이 나면 이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면 주식의 가격이 그냥 같이 높아져요. 그러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익을 더 받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최초에 10,000원을 투자를 했더니 주식 하나를 줬어요. 그런데 판매가 되게 잘 돼가지고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높아져요. 한 10만 원까지. 그럼 이 사람은 10,000원을 들여서 주식을 구매를 했는데 이 주식의 가치가 지금 10만 원이 되어져 있으면 9만 원의 이득을 그냥 가만히서 보는 거잖아요. 회사가 돈을 따로 안 줘도 이 최초에 이 사람들이 구매한 주식의 가격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거니까요. 이런 게 이제 주식이라는 거긴 합니다. 이것에 관한 글이긴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뉴욕의 증권거래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회사가 성장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 회사는 반드시 투자자를 찾아야 됩니다. Who are people? 사람들인 투자자죠. That are willing to give business the money. 회사에게 기꺼이 돈을 주고자 하는 그 회사가 필요로 하는 돈을 회사에게 기꺼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인 투자자를 회사는 성장하려고 할 때마다 찾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죠? 돈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돈은 최초에는 한정되어져 있으니까 그 대가로 즉 이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는 대가로 그 투자자들은 일부를 가지게 됩니다. 그 회사의 수익의 일부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회사의 수익이 난다면 그렇죠? 회사에서 수익이 난다면 그 일부를 이 사람들이 가지게 됩니다. 최초에는 그냥 돈을 정말 줬어요. 어디선가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뛰어난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 할 뛰어난 생각? 회사를 나눌 생각, 회사를 띄어낼 생각을요. 뭐부터 띄어내죠? 그 주식으로부터 회사를 분리시킬 생각을 했습니다. 회사는 따로 있고 회사하고 회사에서 발행하는 주식을 나눠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그 고객들에게 돈을 나눠주자. 이건 되게 편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주식이 없었을 때는 돈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돈을 다시 이 사람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줬는데 일일이 매달. 근데 지금은 그냥 주식을 최초에 사고 팔면 그냥 자동적으로 주식의 값이 뛰잖아요. 이 사람들이 회사가 수익을 많이 내면. 그럼 이 주식을 다른 데다 팔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차익이 생기겠죠. 돈을 벌게 되는 거겠죠. 당연히 수익의 일부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멋진 이 주식 시스템을 생각해냈습니다. 누군가가. 각각의 주식은요, 나타냅니다. 회사 이익의 특정 비율을 나타내요. 주식은 회사 이익을 나타낸다. 당연하죠. 주식은 회사 이익을 나타내죠. 회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나면 주식값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당연히 반대로 회사가 수익을 많이 못 내면 주식값도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패가망신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브로커, 중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모였습니다. 뉴욕 도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팔았습니다. 주식을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판매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정말 잘 되고 많은 이득을 벌어들였다면 주식은 굉장히 많은 돈의 가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주식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니까요. 회사와 함께. 왜냐하면 그 주식이 투자자들에게 많은 돈을 매년 주기 때문에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회사가 이득을 많이 내면 그냥 주식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 그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 투자자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 이해가 안 되면 따로 좀 물어보세요. 결국 그 커다란 회사들을 위한 주식 중개인들은 그들의 사업을 옮겼습니다. 빌딩 안으로. 그리고 뉴욕의 증권거래소 월스트리트에 있는 이 주식 중개소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주식 중개인의 사업 성장,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시장에 되셨죠. 왜냐면 이 투자자들이 회사에다가 돈을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뭐 주식을 바로 사는 건 아니고 이 과정에서 이 중개인이 있어요. 중개인. 이 사람이 이제 대신 어떤 회사를 사주기도 하고 이 중개인이 이 투자자가 있으면 회사를 또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A라는 회사가 요새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 회사 주식을 좀 사보세요. 말인즉슨 여기에 투자를 좀 하세요. 그러면 그 주식이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많이 볼 겁니다. 아니면 뭐 이 회사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B라는 회사도 괜찮고요. 이렇게 회사하고 중개인을 회사하고 이 투자자들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중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셨죠? 자, OX 문제 빨리 한번 해보시고 해석도 봐주시고 OX 문제 해보시면서 이번 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댓글 또는 선생님한테 직접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